안녕하세요, 다이어트 김원장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드시다가도 한 번쯤은 폭식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폭식 자체는 허기짐으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랑 연관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분은 더 억울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간헐적 단식도 하시고 굉장히 건강하게 식단을 하고 계신데 직장에서 피치 못할 회식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거예요. 어떻게 지켜온 식단인데 반강제적으로 많은 칼로리들을 섭취하게 되면서 여태까지 공든탑이 무너졌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폭식하셨다고 다이어트 망하고 끝이 아닙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신줄을 정말 꽉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폭식 후의 골든타임이 언제고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해야지 뱃살로 가지 않은지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미리 알아두셨다가 실수 혹은 반강제적으로 폭식을 하게 되셨을 때 살이 안 찌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폭식 후에 먹은 음식이 살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걸 알아야 골든타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어떻게 살로 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요, 식도에서 위를 거쳐서 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효소들에 의해서 잘게 분해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이 분해된 것들이 살로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단기간 코스, 장기간 코스가 있습니다. 단기간 코스는 4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예요. 그리고 장기간 코스는 적게는 1주에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꼭 잘 이해해 두셔야 뒤에 내용이 이해될 거거든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단기간 코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간 코스는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만에 장에서 빠르게 흡수가 돼서 그 이후에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을 돌다가 허리 주변에 지방으로 단기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허리 주변에 단기 저장되는데 3시간 정도 걸려서 결국 식사를 하고 허리 주변에 지방이 되기까지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 저장이라는 거예요. 살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 몸에 완전 묵은 내장 지방처럼 빼기 힘든 살이 아니라 장기 저장되기 전의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허리 주변 지방으로 단기 저장돼 있을 때 이걸 빨리 꺼내 쓰지 않으면 엉덩이 허벅지로 이동해서 장기 저장된 지방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기간 코스는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유화장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 포도당을 저장하기 위해서 글리코겐이라는 어떤 블럭의 형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포도당 블럭인 글리코겐을 우리 몸의 근육이나 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쓸 일이 있을 때 이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리코겐 블럭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2주 정도가 지났는데도 우리가 이 글리코겐 블럭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간으로 이동해서 간에서 이건 이제 쓰지 않는 글리코겐인가 보다 하고 도장을 꽝꽝 찍고 지방으로 변환해서 저장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먹자마자 바로 찐 2kg, 3kg 정도는 음식물이 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된 게 아니라 단지 그 음식물 무게 아니면 그 음식물 안에 있는 수분의 무게일 뿐이지 체지방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폭식 후 살이 찌기 전 골든타임은 단기간 코스인 4시간부터 장기간 코스인 2주 사이인 이 4시간에서 2주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식 후에 살이 안 찌는 방법은 지방이 축적되는 두 가지 코스 있죠. 단기간 코스, 장기간 코스 중에 최대한 장기간 코스로 유도해서 골든타임 자체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벌어 놓은 다음에 폭식 후에 하셔야 할 것들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자, 골든타임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당장 폭식을 하셨고 그 사후 처리가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폭식 후 대처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골든타임 늘리는 얘기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식 후 대처법 먼저 운동 측면입니다. 폭식 직후에 산책을 가볍게 가시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폭식을 하게 되면 혈당이 급속도로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급속도로 올라간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게 됩니다. 근데 이 인슐린은 체지방을 축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폭식 후에 혈당이 오르는 것을 조금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지만 식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무척이나 도움이 됩니다. 식후 30분 동안 간단하게 산책하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슐린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단기 저장이 되는 허리 주변 지방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엉덩이 허벅지에 바로 장기 저장이 되기 전에 빼내서 써줘야 되는데요. 빨리 근력 운동을 해주면요,
허리 주변 지방을 신속하게 에너지로 씀으로써 빼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계단 오르기고요. 주변에 계단이 없으시다 하면은 맨몸 스쿼트를 100개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맨몸 스쿼트를 100개 해주시거나 계단 오르기를 30분 정도 해주시면 일단 상당히 많은 양이 살로 변하는 것을 막게 되신 거고요. 초동 대처를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폭식 후에 다음날 절대 굶지 않기, 그리고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밥 공기량을 반 정도로 줄이기입니다. 많이 먹었다고 죄책감을 느끼고 굶는 거는요, 폭식 후에 거의 최악의 대처법이에요. 아까 제가 먹게 되면 일단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블럭의 형태로 저장을 해놓는다고 했죠. 이 블럭을 어디다 쓸지 보다가 안 쓰는 것 같으면 결국 지방으로 저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블럭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우리 몸에 음식이 안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몸이 음식이 안 들어와? 그러면 앞으로도 안 들어오겠네? 하는 판단을 함과 동시에 쌓아놓은 글리코겐 블럭들을 지방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더 음식이 오래 안 들어올 걸 대비해가지고 장기전에 대비를 하는 거죠.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절대 굶지 마시고 대신 원래 하시던 다이어트 식단 그대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다이어트 식단 안 하시던 분들은 드시는 탄수화물, 밥빵, 면만 절반 정도로 줄여서 최소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로 식사해주세요. 이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게 꼭 2주란 시간이 지나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글리코겐 블럭이 충분히 많이 쌓여 있으면은 글리코겐 저장소가 꽉 찼다고 판단해서 그 다음부터 먹은 거는 그냥 바로 지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폭식을 한 상태라면 이 글리코겐 저장소가 꽉 찬 상태겠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럭을 빼내는 것도 중요한데 새로 생기는 블럭 자체 개수를 줄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당분간은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이 꽉 찬 상태라면 곧바로 지방으로 잘 전환되곤 하거든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에요. 멘탈이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폭식하셨어도 살로 바꾸기 전에 빼는 건 사실 쉽거든요. 그 이유는 글리코겐 상태일 때 글리코겐 1kg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태우면 되지만은 지방이 된 상태에서 지방 1kg를 빼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7,700kcal 정도를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식 후에 글리코겐인 상태에서 빼는 것이 우리 몸에 있던 원래 뱃살 빼는 것보다 6배나 더 쉽다는 얘기예요. 폭식 후에 일주일만 잔 관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날 근력 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만 밥 반으로 줄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폭식을 하면은 이 습관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차피 망했어 하면서 관리에 좀 소홀해지게 되는 것이죠. 전혀 망하지 않았는데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절대로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가면 생각보다 별일이 안 생깁니다. 왜냐면 심지어 폭식한 게 전부 다 살로 된다고 하더라도요, 살이 생각보다 많이 찌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지방 1kg을 빼려면 7,700칼로리를 태워야 한다고 했죠. 반대로 지방 1kg가 축적이 되려면 7,700kcal 이상을 드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7,700kcal를 드시고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1kg가 살이 찌느냐 하면 그게 아니죠. 우리 몸에 애초에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7,700kcal도 다 살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대사량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 같은 걸 생각을 했을 때 최소 우리가 밥을 30공기 정도는 먹어야지 그게 다 살로 전환이 됐을 때 지방 1kg로 축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폭식을 하셨을 때 밥 30공기 수준의 칼로리를 폭식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칼로리 기준으로 밥 1공기나 2공기 수준의 폭식이었다면요, 살로 되어봤자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운동, 식단 루틴 지켜주시면 살로 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라는 말을 우스갯소리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0칼로리는 아니지만 맛있게 먹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은 살이 안 찌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폭식 한 번으로 크게 걱정하고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걸로 다이어트 망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자포자기하고 막 먹어버리시면 그러면 다이어트가 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폭식 후 대처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지방 저장 코스, 장기 지방 저장 코스에서 장기 코스로 조금 보내는 것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장기간 코스로 유도하는 법을 짧고 굵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쉽게 살 안 찌는 폭식으로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에서 폭식했냐, 어떤 걸 폭식했냐, 언제 폭식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서 폭식했냐, 다이어트 식단 평상시에 잘 지키고 건강하게 드셨던 분, 아니면 평상시에도 많이 자주 드셨던 분, 어떤 분이 폭식했을 때 더 데미지가 클까요? 원래도 자주 먹었던 사람이 폭식 후에 더 살 잘 찝니다. 원래 자주 먹었던 분들은 글리코겐 블록들이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드시는 즉시 지방으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원래 건강하게 드시던 분들은 폭식을 하시더라도 글리코겐 저장소가 좀 비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글리코겐 저장으로 가서 거기서 지방으로 안 가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강 식단 잘 지키시다가 회식에 반강제로 끌려가신 분은 제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살이 안 찌니까요. 두 번째는 어떤 걸 폭식했냐인데요. 음식물이 장내를 통과하는 데만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신진대사 정도에 따라 다르고 성별이나 체중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런데 정확히는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소화 다 돼서 흡수되는데 이틀 정도까지 걸리고요. 식이섬유 많은 채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비정제 탄수화물, 설탕 이런 것들은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되죠. 손 쓸 새도 없이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폭식을 하시게 된다면 흡수가 느린 단백질, 육류 위주로 폭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고기 위주로만 폭식을 하신다면 살이 별로 찌지 않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제 폭식하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저녁에 폭식을 하시면요, 10%가 4시간짜리 단기간 코스로 가고요. 50% 정도가 글리코겐 블록을 거쳐서 지방으로 가는 1, 2주짜리 장기간 코스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아침에는 폭식해도 거의 대부분이 장기간 코스로 가기 때문에요, 무조건 살 안 찌는 데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당연히 늦게 할수록 폭식은 안 좋은데요, 밤 늦게 폭식을 하시면 다음날 식사를 더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메뉴로 한쪽은 저녁 6시에 먹고 한쪽은 저녁 8시에 먹었는데 저녁 8시에 먹은 쪽이 다음날 무려 배고픔을 2배나 더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늦은 시간 폭식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덜 나오게 하고 공복을 느끼는 호르몬을 더 나오게 해서 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밤 늦게 먹고 다음날 일어나면 소화가 좀 안 돼서 아침에 좀 덜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다음날 좀 적게 먹을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하루 총량을 따지자면 다음날 더 먹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드리는 꿀팁은 폭식을 아침에 하셔라가 아니라 폭식을 하게 되실 거면 정말 빠르게 판단해서 단 1시간이라도 더 빠르게 하셔라 합니다. 저녁 6시와 저녁 8시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밥을 30공기를 먹어야 지방 1kg 찐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 5kg, 6kg 찐 사람들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밥을 150공기, 180공기를 한 번에 먹어서 찐 건 절대 아니거든요. 밥 한 숟갈, 2숟갈씩 더 먹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150공기, 180공기의 효과를 낸 것이죠. 그만큼 평상시의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것 같고요. 따라서 평상시의 습관이 올바른 식습관, 올바른 운동습관 하고 계셨다면요, 생각보다 일회성의 이벤트는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폭식 한번 하셨거나 맛있는 거 한번 드셨다고 좌절하거나 다이어트 그만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맛있는 거 먹었네 하면서 기분 좋게 넘어가시고 하시던 건강한 식습관 그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결론입니다. 지방이 축적되는 코스는 장기간 코스, 단기간 코스가 있는데요. 먼저 단기간 코스는 4시간 정도가 걸리고 장기간 코스는 1주에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폭식 후 골든타임은 4시간에서 2주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폭식 후 골든타임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폭식 전부터 원래 식습관을 바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폭식을 하실 때 기왕이면 육류 등 단백질 위주의 폭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지 1시간이라도 좀 더 빨리 폭식을 하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폭식 후에 살이 안 찌게 하는 대처법은요, 폭식 직후에 산책을 30분 정도 가시고요. 다음날 일어나셔서 계단 오르기나 스쿼트를 하시면 되는데 계단 오르기는 30분 정도, 스쿼트는 맨몸 스쿼트로 100개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폭식 후 굶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이어트 하시던 분들은 원래 식단 그대로 유지하고 진행해 주시고요. 다이어트 안 하시던 분들은 기존의 식단에서 밥, 빵, 면, 탄수화물만 절반으로 줄여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만 유지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인데요. 한 번의 폭식으로는 대처만 잘하면 절대 살이 많이 찌지 않으니까요. 정신줄을 꽉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대로 폭식 후 대처를 하게 되면요, 살이 찌지 않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폭식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다이어트에는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혹시 자주 배가 고프셔서 힘드신 분들은 잘 처방된 다이어트 한약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관련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